안녕하세요. ERP 정보관리사. 이번 시간에는 2020년도 사회기출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ERP 구축 방법 중에 분석 단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부분입니다. 네, 분석 단계 첫 번째 단계죠. 이제 총 분석 설계 구축 구현 요거 단계가 있는데 설계 구축 구현 이렇게 단계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첫 번째 단계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분석 단계에서는 현재 업무를 파악한다던가 현업의 요구사항을 분석한다든가 주요 성공 요인을 노출한다든가 이런 것들로 해서 이제 첫 번째 좀 분석하는 쪽으로 해서 내용이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갭 분석은 설계 단계입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설계 단계에서는 미래 업무를 파악해서 분석 단계에서 해당됐던 현재 업무와 설계 단계에서 해당되는 미래 업무를 같이 차이를 분석하는 그 갭 분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갭 분석, 이게 설계 단계구나 라고 해서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네, 구축 단계에서는 이제 뭐 확정 짓고 수정 보완하는 단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구현 단계에서는 시험 가동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네, 다음으로 2번. 다음 중 그 ERP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부분이고요. 네, 요거는 포인트 용어 딱 있죠. 기능별로 최적화할 수 있도록 여러 개 이런 거 안 좋아합니다. ERP는 통합 좋아합니다. 라고 많이 강조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2번, 4번으로 바로 맞춰주시고요. 다음 3번. 다음 중 ERP의 장점 및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부분입니다. 네, 베스트 프랙티스를 담고 있습니다. ERP 시스템 구축 후에 업무 재설계를 수행하여 라는 부분인데요. 요거 2번이 틀렸는데, 자, 여기 좀 말장난 같은 걸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ERP 시스템 구축 후에 업무 재설계를 수행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조건. 자, 그냥 ERP가 아니라 선진화된 프로세스가 탑재된 ERP 시스템을 구축 후에 라는 이 문구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좀 말장난처럼 나온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2번 그렇게 해서 맞춰주시면 되는 부분이고, 뭐 통합됩니다, 실시간 이런 것들은 해서 좋은 거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2번이고요. 4번. 다음 중 ERP와 CRM 간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부분인데요. 자, CRM 같은 경우는 고객 관계 관리라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고객에 대한 정보를 지원하는 부분으로 해서 고객 대응 활동이다라는 쪽으로 해서 이제 CRM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투명성, 효율성 확보다 백오피스 시스템이다라는 걸로 해서 CRM 부분으로 해서 여러분들 요거는 알아두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네, 4번. CRM 시스템은 이제 고객 관계 관리 쪽이기 때문에 이러한 인적 자원들이 축적하고 있는 개별적인 지식, 체계와 이런 것들은 지식관리 시스템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KMS 시스템에 대한 것에 대한 것이 요거고요. CRM은 고객관계 관리 쪽이다 라고 해서 맞춰주시면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5번인데요. 재무상태표의 기본 구조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부분입니다. 자, 재무상태표는 이제 자산, 이게 부채, 자본, 이런 것들이 재무상태표에 있었죠. 그리고 기본 구조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건, 네, 유동자산은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으로 구분된다. 예, 맞는 얘기입니다. 비유동자산, 투자자산, 무형자산, 기타 유형. 예, 맞네요. 3번. 자산과 부채는 유동성이 작은 항목? 아니죠. 유동성이 큰 항목부터 배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네요. 큰 항목. 그래서 유동성 배열법에 따라서 자산 중에서도 현금이 현금성 자산이 가장 위에 배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4번 맞는 얘기니까 읽어봐 주시고요. 6번입니다. 다음 중 도매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손익계산서상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래는 부분입니다. 자, 영업이익 부분이에요. 자, 요거 손익계산서상 구조를 봤을 때, 자, 요거였죠.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 매출 총이익이었다라는 부분이고, 매출 총이익에서
판매비와 관리비, 판관비 빼면 이제 영업이익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요구하는 거는 판관비 아닌 거를 골라내라 라는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봤을 때 감가상각비는 판관비 맞고요. 지금 단기 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부분인데 요거는 판매비와 관리비로 볼 수는 없죠. 그래서 단기 대여금에 관한 대손충당금, 기타의 대손상각비라는 부분이니까 요거는 영업 외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그냥 대손상각비는 판관비긴 하지만 단기 대여금은 이제 매출채권에 관한 대손상각비란 대손충당금이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영업의 비용에 해당되는 기타의 대손상각비였다라는 부분입니다. 네, 요거는 회식비는 복리후생비고요. 거래처 증정, 요거 접대비, 예, 판관비 맞네요.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네요. 네, 7번 일반 기업 회계 기준상에 재무제표에 속하지 않는 것은 인데요. 요거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네, 현금흐름표, 예, 맞고요. 주석이죠. 예, 요거 아니고요. 1번으로 바로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네, 8번 다음 자료 이용해서 2019년도 결산 후에 손익계산서 개정되는 대손상각비 그리고 재무상태표에 계산되는 대손충당금 기말잔액입니다. 지금 2019년 1월 1일자에 대손충당금 잔액이 현재 10만 원 있어요. 그런데 기중에 거래처 파산으로 대손 처리를 10만 원 해버렸네요. 그럼 지금 현재 대손충당금 잔액은 없는 상태입니다. 10만 원에서 지금 상계 처리가 됐을 거니까 그래서 현재 7월 31일 이후로 대손충당금 잔액이 현재 없는 상태고요. 자, 기말이 되었습니다. 매출채권 잔액은 500만 원, 회수 가능하기에 450만 원으로 추정이 된대요. 그러면은 기말에 네, 50만 원만큼은 못 받을 거니까 요만큼을 비용인 대손상각비로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대손충당금으로 해서 충당금 계정을 이렇게 만들어줘서 지금 해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대손상각비 50만 원, 충당금 잔액도 50만 원이네요. 4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9번 주생산선 본부는 장부상에 기말 상품이 100개였는데 실제로 재고조사를 한 경우가 90개가 남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100개 중에 지금 90개가 남았으니까 10개는 간부 손실이 된 거네요. 그리고 정상적으로 발생했습니다 라는 거는 매출원가로 해라, 매출원가에 가산해라 라는 부분입니다. 10개고요. 10개고 단가는 200원이니까 그냥 곱해주시면 2,000원 되고요. 자, 매출원가 2,000원으로 해서 여러분들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이네요. 10번 영업용 트럭을 어음을 발행해서 외상으로 구입했대요. 그래서 요거 부분은 대변에 기재해야 할 계정 과목입니다. 지금 봤을 때 영업용 트럭이기 때문에 요거는 차량 운반구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요건 뭐 상품이나 이런 것들을 구입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외상 매입금이나 이런 거를 할 수는 없고요. 자, 요걸로 지금 외상 매입금이나 뭐 지급어음 이런 걸로 할 수가 없고요. 요거는 미지급금 계정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4번에 해당되는 부분이다 라는 부분. 유형자산을 어음을 발행해서 외상으로 구입하면 미지급금 계정을 쓰는구나 라고 해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1번 다음의 내용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설명에 대한 부분입니다. 맞지 않는 것 부분이고요. 자,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자, 통화대용증권 현금 분류하는 거 맞습니다. 당좌예금 요구분류예금입니다. 맞고요. 취득시 만기가 2개월 남았다. 예, 3개월 남으면 되는 부분인데 요것도 3개월 안쪽 2개월이기 때문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들어갑니다. 자, 타임 발행 수표는 괜찮은데요. 선일자 수표라고 해서 이렇게 일자가 명시되어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 그런 수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들어가지 않고요. 요거는 매출 채권으로 분류합니다.
네, 그 선일자가 박혀 있는 날짜가 있는 거는 바로 현금화가 될 수 없으니 현금이 현금성 자산이 아닌 매출 채권으로 분류하는구나 라고 해서 따로 기억을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자료를 활용해서 상품을 매출하는 주생산선본부의 단기상품 매출원가. 자, 매출원가는요, 기초상품에다 단기매입 마이너스 기말재고였습니다. 네, 기초 지금 3,000만 있고요. 기말은 700만 있네요. 네, 지금 단기 매입분이 문제인데, 단기 매입분은 지금 단기 생품 매입액에 700만 원에다가, 자, 매입 운임은 가산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럼 매입 애누리는 차감해야 되는 거. 네, 이렇게 해 주시면은 그 단기 매입액이 나옵니다. 그럼 710만 원이겠네요. 710만 원. 네, 710만 원. 그럼 3010만 원이라는 얘기네요. 4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13번 추후생산성은 다음과 같은 결산자를 누락했습니다. 자산부채 자본수익 비용의 과소 및 과대 효과를 표시한 것 부분인데요. 자, 결산 시점에 본사 건물의 화재보험료 선급분이 미기상되었습니다. 선급분. 보험료는 현금으로 지급하고 비용 처리했대요. 그럼 이게 지급했을 때는 지금 보험료로 비용 처리했다고 하니 보험료 지금 얼마 이렇게 되었다는 얘기고 현금 얼마 이렇게 되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때 이제 결산 시점이 왔고요. 이때 선급분이 미기상 되었으니까 네, 보험료는 얼마인지 몰라요. 하지만 이제 선급분으로 해서 선급 비용은 50만 원인 걸 아니까 이렇게 계정 처리를 하고요. 그리고 기존에 있던 보험료 중에서 선급분은 이렇게 단기 비용에서 빼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누락했다는 얘기고요. 이랬을 경우에 어떠한 효과인가 라는 부분인데 지금 요거를 누락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비용이 줄어들었어야 되는데 비용이 과대돼 버린 상태가 된 거죠. 50만 원만큼. 그런 얘기가 되고요. 그리고 지금 자산 과목인 선급 비용이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요거는 자산이 감소가 됐다는 얘기. 비용은 높아졌고 선급 비용을 잡아야 될 자산은 잡질 않았으니 자산은 과소가 됐겠구나 라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효과가 있는 부분이고요. 부채 수익과는 관련이 없고요. 그래서 1번 비용의 과대만 지금 현재 맞는 거다 보니까 1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다음 내용을 보고 자본잉여금으로 분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지금 자본잉여금, 자본금, 자본조정, 자본잉여금, 그런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 이익잉여금 이런 항목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도 자본잉여금에 들어가지 않는 걸 찾으라는 얘기고요. 주식 발행했을 때 초과금 자본잉여금 맞고요. 감자 차손은 아니죠. 자본조정이고요. 할인 발행 차금도 자본조정, 처분 손실도 자본조정. 1번이네요. 네,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제조기업 주생산성의 손익계산서에 판매비와 관리비를 분류하여야 하는 거래는 무엇입니까? 라는 부분인데 자, 판매비 관리비 보겠습니다. 자, 공장에서 쓰는 거는 일단 판매비 관리비 아니고요. 요거는 이제 제조원가 쪽이죠. 그래서 공장에서 쓰는 건 다 빼주시고 자, 영업부사원의 급여, 네, 이게 정확하게 맞네요. 자, 단기예매증권 처분 시 장부가액이 처분가액보다 큰 경우, 이건 단기예매증권 처분 손실이다 보니까 영업의 비용인 거죠. 그래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분류할 수 있는 건 2번밖에 없습니다.
16번 다음 보기 자료에 의한 거래가 순서대로 반영될 경우에 기말 재무상태표상 단기 차입금 금액은 얼마인가요? 라는 부분인데 당좌 차월 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좌 예금 잔액보다 좀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발행이 될 수 있는 부분이네요. 자, 지금 보도록 할게요. 기초 당좌 예금 500만 원 있었는데 입금이 지금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600만 원인 거고. 여기서 이제 매입하고 출금했대요. 마이너스죠. 그렇게 되면 360만 원 남아있는 상태네요. 그런데 기준 당좌수표 발행은 600만 원. 현재 있는 잔액보다 더 오버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40만 원이 나왔는데 참 당좌차월 계약 한도 범위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240만 원 부분은 당좌차월로 해서 단기 차입금으로 금액을 이렇게 올려놓을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1번으로 해서 240만 원 단기 차입금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자, 17번 다음 중 회계의 목적에 대한 설명을 적절하지 않은 부분인데요. 자, 요거 회계의 목적입니다. 경영자의 수탁 책임에 대한 정보의 제공을 막고요. 미래 현금으로 유축하는 부분. 감사 쪽은 아니죠. 2번으로 고르시면 되겠네요. 네, 이렇게. 감사 쪽하고는 큰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요. 18번 문제. 주 생산성은 다음 주말에 수정 경영 계획을 발표하기 위해 이번 주말까지 분기 말에 매출 예상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밀접하게 관련된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 부분인데요. 이제 질적 특성, 목적 적합성, 그리고 표현의 충실성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분기 말에 제출합니다. 분기 보고서, 반기 보고서 이런 것들은 적시적인 정보를 주기 위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목적 적합한 것 그 중에서도 적시성에 대한 부분이다라고 해서 2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오류가 없다, 중립성 가져야 된다, 완전한 서술을 한다라는 건 표현의 충실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19번 다음의 보기를 참고할 때요. 단기의 재무보고에 미치는 영향은 부분인데 자, 결산 시에 미지급된 급여 500만 원을 계상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이거는 이제 급여 500만 원 그리고 미지급 급여 이렇게 해서 혹은 미지급 비용 이런 걸로 해서 500만 원 이렇게 그래서 비용 처리를 하고 부채 네, 부채 쪽을 계상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네, 지금 이 부분이 계상하지 않았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단기 재무보고에 미치는 영향은 일단 자산 쪽과는 관계가 없어서 자산 쪽은 이제 다 없고 하나밖에 없어요. 일단 3번인 건 알겠어요. 그리고 부채 계상 안 했으니까 과소계산된 거 알겠고, 네, 그리고 비용 처리했으니까 수익액이 비용하는 부분으로 해서 이익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이걸 안 했으니까 이익이 올라갔다. 즉 자본이 과대계상됐구나라고 해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20번 문제. 자, 다음 중 발생주의에 의한 회계 처리에 해당되지 않는 부분인데요. 요거는 발생주의는 이제 현금의 수입이나 지출과 관계없이 이제 회계 처리하는 걸 발생주의 회계 처리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감가상각이라든가 대손상각이라든가 공정가치 평가하는 부분이 발생주의 회계 처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당좌수표를 발행했습니다. 이건 현금으로 나간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발생주의 회계는 아니고 현금주의에 의해서 회계 처리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20번 문제는 4번으로 해서 여러분들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잘 안 풀리시는 문제들은 반드시 여러분 다시 보시면서 정리해 주시고요. 이번 시간도 수고 정말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